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얼티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오늘도 많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을 매일같이 보기보다는요, 주식은 흐름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뭐 주식뿐만 아니죠.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다 흐름이 있어서 기조에다가 어느 정도 영향을 두고 시간을 둬야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루가 1년 같다라는 거예요. 예,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보는데 4일이 벌써 4개월처럼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아주 잘못된 그릇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라는 걸 줘야 돼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급한 성격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잡으면 바로 뭔가 승분하기를 엄청나게 원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락하는 기조 아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주식시장은 지금 볼 때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처지는 모습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올라갔다가 이 반등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 중인데요. 오늘의 신호가 제대로 된 막강한 신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락할 때는요, 이제 여기 저점인 3049선을 머지않아 이번 주 안으로 깨면서 끝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것을 깨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깊은 하락 기조에 들어갈 가능성 또한 높다. 이제 막차 탄 사람들이 많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내가 그 회사에서 누군가가 이거를 샀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바이오가 많이 무너져서 막 속상하다 이랬는데 이것이 뭐 저거라면서요. 뭐 코로나주 이런 거라면서요. 예. 여러분들 이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갔을 때는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어느 정도 오죽하면 거기까지 갔을까 싶어요. 많은 기조가 결국 이내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테마주 하실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매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보도록 할게요. 현재 뭐 주식시장 그렇게 뭐 집중해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오늘 일별 순매매로 삼성전자 매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며칠 동안 이렇게 매수세를 이어왔는데요. 이것이 매수세가 강력한 매수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도세가 펼쳐질 때는 여기 보시면 엄청나죠? 지금 그죠? 예,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매도가 펼쳐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이거 가지고 돌아섰다, 기조가 돌아섰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외국 지분율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2021년 4월 달부터 보더라도 계속해서 빨간 선이 무너지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볼게요.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종합이에요. 투자자들별 매매 종합을 보면은요, 오늘 거래소 어땠냐면 개인들이 역시나 순사들이었고요. 외국인들도 사들였는데 기관하고 금융투자가 매도 공세를 펼쳤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 기관들이 많은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하루만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라? 이상했네요. 아, 죄송합니다. 9월 1일이었어요. 9월 1일이었어요. 예, 이거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편집이 불가능하네. 죄송합니다. 다시 볼게요. 개인들이 오늘 너무 엄청나게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은 40억 원이에요. 순. 그리고 기관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사모펀드가 매수가 왔는데요. 이 매수 또한 사모펀드의 매수는 개인들의 펀딩입니다. 그래서 개인들 투자가 역시나 많았고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계속해서 우리의 개미분들 돈이 많아요. 금리 인상했는데 그죠? 은행에서는 돈 갚으라고 독촉인데 오늘 한 방만 들어가면 된다 해서 추가 매수, 차트도 볼 줄 모르는데 그냥 하는 겁니다. 선물 윗방향을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개인들은 보고 있죠. 항상 개인들은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면서 돈을 잃어요. 반면에 오늘 기가 막힌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외국인들의 선물입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같은 경우 보니까요. 와우. 11,368 이거는 그냥 기조가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로써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정말 한 3개월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물량입니다. 하락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기 숏
매도 물량, 매도 쪽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시장에서 승리하는 건 누구다? 외국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에서도 그것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머지않아 이 8월 20일 날의 악몽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큰 흐름 속에서는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식 투자는 절대로 하는 때가 아님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큰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예, 큰 하락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몇 년을 하락할 건데 내년 장세가 매우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주식시장이나 뭐 기타 내년부터 경기가 매우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 부동산도 침체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기조에서 나타나는 부분들로도 한켠에는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절대로 주식 너무 위험하니까 가급적 비중을 많이 줄이시거나 가급적 안 하시는 방향으로 기조를 많이 만들어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지인으로 봅니다. 서울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 기조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상승 기조에 있으나 좀처럼 전세가가 쉽게 아직은 꺾이지 않은 기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매매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다만 지금은 이것이 입주 물량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도요, 거래량이 입각해서 또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거래량이 현재 침체로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침체 들어간 지는 지금 사실상 좀 되었습니다. 뭐 올해 초부터 지금 들어갔으니까요. 침체 구간으로 이미 들어갔어요. 침체 구간은 이미 들어갔는데 이 침체가 어떻게 온 거냐면 공급, 즉 입주가 없어요. 아파트가 공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항상 이런 피라미드를 생각하면 좋은데요. 상위에 잘 사는 사람은 1%입니다.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은 늘 많았어요. 어느 나라든 어느 위기 때든 어느 때든 언제든 역사적으로는 항상 모든 것은 이렇게 그려갑니다. 예. 그죠? 이렇게 그려가는데요. 제가 지금 펜을 샀어요. 펜을 장만했는데도 이 펜이 말을 엄청 안 듣네. 마우스보다도 못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많이 사야 된다는 거예요. 즉 대중들의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대중들이 매수하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현재 침체되어 있다. 즉 소수의 잔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소수인들의 잔치다. 예, 소수인의 잔치다. 이거는요, 좀 조심해야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없으니까 현재 가격이 묶여 있는 것이고 공급이 적으니까 가격이 오르는 건데 이 공급이 왜 없냐면 이미 주택 보급률은 이미 많이 넘어섰어요. 104%를. 그런데 이거가 바로 정책에 의한 거죠. 정책. 그렇죠. 팔지 못하게끔 해놔서 그래요. 팔지 못하게끔. 그러면 이것만 풀어버리면 이내 공급량은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격의 어떤 조정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은 리스크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얼마 전에 오래된 아파트, 그죠? 구축 아파트들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 2년 동안 의무였는데 이것을 없애버렸죠. 그러면서 전세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세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찾는 것에 있어서 조금은 다소 나아졌다는 이야기거나 매물이 나왔으므로 전세가 많아져서 전세 가격이 구축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을 받는다. 전세가 조정을 받는다는 얘기는 매매로 꼭 조정이 받느냐? 아니에요. 전세가 꼭 조정받는다 해서 매매가 꼭 조정받는다. 이건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전세가 조정받으면 매매도 조정받을 만한 장세의 플레이에 있다. 그러므로 서울 투자 같은 경우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각은 제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지인쌤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라서 한 번 더 보도록 하는데요. 부동산 지인으로 보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아직은 기존은 아직은 살아있으나 입주 물량이 이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향후 많아지는 것 부분 생각하면 대구는 엄청나게 큰 폭풍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입주 물량에 대해서 이것도 알아야 돼요. 입주 물량이 지금 향후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입주가 많다. 이걸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으니까 사람들은 이내 아파트를 살려는 심리가 어떨까요?
이미 접어들어요. 이미. 그러니까 즉 얘 가기 전에 여기 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심리 반영도 여기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여기 가가지고 이것이 폭탄이다 해가지고 쓰나미를 맞는 것이 아니라 가기 전에 즉 23년의 대입주 폭탄 전에 이미 그 전에 어느 정도는 하락할 가능성 또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 볼게요. 세종시 임장 다녀왔는데요.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 입주 물량이 매우 많았죠. 세종시 같은 경우는 현재 미분양이나 이런 거 별로 없고요. 전세 같은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전세 물량은 많이 없는데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요. 전세가 움직이는 때가 특히 1월달, 2월달에 많이 움직여진다고 합니다. 1, 2월에 많이 움직여지는데요. 1년에 움직여지는 거에 있어서 전세가 지금 매물이 있고요. 가격은 옆으로 횡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종시의 매매 가격 또한 가파르게 그동안 잘 올라오다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전세의 물량이 소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입주가 계속해서 되고 있어요. 아파트가 이제 입주가 되고 완공이 됐죠. 완공이 되고 이제 그 준공 떨어져 가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 또한 지금 계속해서 아파트를 이 전세가 소화가 되는지 여부를 체크리스트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고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예. 고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예요, 이래. 대한민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그동안 쉬지 않고 온 거는요, 한 번도 없었어요. 정부에서 손을 걷어붙이고서는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아주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여러분들 잘 카운트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리얼티였습니다.